여러분, 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여러분, 미군은 이란과 관련된 작전에서 3명의 군인이 사망했고 다른 5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지는 상황이 여전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유가족을 존중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유족에게 통보가 이루어진 뒤 24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전사한 군인들의 신원 등 추가 정보를 일시적으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을 겨냥한 작전에서 미국이 추가 사상자를 낼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사망자들에 대한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최근 연설에서 트럼프는 한 민족으로서 조국을 위해 숭고하게 희생한 진정한 애국자들을 애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이 끝나기 전까지 더 많은 상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미국은 그들의 희생에 대해 복수할 것이며 우리에 맞서 전쟁을 일으킨 자들에게 가장 혹독한 처벌의 일격을 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연설에서 트럼프는 미군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의 본부를 파괴했다고 주장한 뒤 이란 무장 세력에 대해 항복하거나 죽으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는 나는 다시 한번 IRGC와 이란의 군대, 경찰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완전한 면책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확실히 죽음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란 국민에게 자신의 나라를 되찾으라고 촉구하며 미국은 늘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지도부 48명이 사망했고 군함 9척이 격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근 CNBC와의 비공개 인터뷰에서 이란 내 군사작전이 매우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계획보다 앞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작전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고 일정도 앞서고 있으며 이란은 극도로 폭력적인 정권이고 미국은 미국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쳐 이란 지도부 48명을 제거했다고도 했지만 추가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 최근 몇 주 동안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 참여했던 이란 관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제거됐다고 주장하며 그들 대부분, 즉 이란 지도부가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서 방금 우리는 이란 해군의 군함 9척을 파괴하고 격침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 중에는 꽤 크고 중요한 함정들도 있다. 우리는 남은 함정들을 추격 중이며 그들은 곧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또 다른 공격에서는 그들의 해군 지휘부 대부분을 파괴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의 새로운 지도부가 미국 행정부와 협상하길 원하며 트럼프가 그 제안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디 애틀랜틱은 트럼프가 그들이 협상을 원했고 자신은 협상에 동의했으며 따라서 협상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들이 더 일찍 그렇게 했어야 했고 훨씬 더 일찍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것들을 제시했어야 했지만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란의 최고위 장성 2명, 즉 국방장관 아지즈 나시르 자데와 군 총참모장 압돌라힘 무사비가 이란 국방위원회 회의를 겨냥한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와나통신은 준장 나시르 자데와 소장 무사비가 IRGC 수장 호세인 살라미 그리고 국방위원회 서기알리 샤마니와 함께 회의 중 살해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샤마니는 수십 년간 이란 권력 구조에서 두드러진 인물이었고 2013년부터 약 10년 동안 이란의 최고 국가안보 책임자 역할을 맡았으며 그 이전에도 IRGC와 국방부에서 여러 핵심 직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란 언론은 이들 4명이 모두 사망한 공습이 정확히 언제 발생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방위군은 개전 초기 공격에서 이란의 핵심군 지휘관 40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 지휘관들과 다수의 고위 인사들, 그중에는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도 포함되어 불과 1분도 되지 않는 공습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무사비가 첫 번째 타격에서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무사비가 이란의 안보기구 운영을 총괄하고 이스라엘을 향해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독해 이스라엘 민간인 사망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안보 체계의 최고위 군 인사 대부분이 제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전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으며 이란 고위 인사층의 인적 피해가 심각하고 공격이 영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란이 공중에 살수들을 풀어놓자 미국은 대규모 보복타를 맞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란의 최근 보복 공격이 바레인의 미 해군 기지를 겨냥하면서 중동에서 워싱턴의 방공 능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BC 뉴스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 확산된 영상들은 미 제5함대 사령부 인근 지역에 미사일과 무인기 UAV가 타격을 가한 정황을 보여주며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다고 여겨져 온 방어망의 허점을 우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초기 관측에 따르면 표적은 미 제5함대의 본부가 위치한 바레인의 해군 기지였고 제5함대는 페르시아망과 전략 해상로 감시 임무를 담당합니다. 미국 당국은 아직 사상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군이 조기 경보를 받아 인력을 신속히 대피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란의 샤헤드 계열 UAV로 보이는 느린 비행체가 미국의 정교한 다층 방어 체계를 뚫고 표적에 접근하는 장면은 분석가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는 이번 이란의 보복이 여전히 자제된 수준이며 전면적 격화는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초기 분석은 테헤란이 지역전으로 확전시키기보다는 억지 신호를 보내려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첫 공동 타격 물결 이후 이란은 아랍에미리트, UAE부터 바레인까지 오만을 제외한 걸프 전역의 미군 기지들을 겨냥해 공격을 시작했고 건물 피해와 공항 운영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약 40발의 미사일이 이스라엘에 떨어졌습니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에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두 지역에는 미국의 첨단 전투비행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을 겨냥한 최신 군사작전을 단독으로 발동했습니다. 법학자들과 일부 의원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은 이 행동이 미국 법상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전쟁을 선포할 권한은 오직 의회에 있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 번도 행사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헌법은 해외에서의 군 지휘와 배치에 관해 대통령에게 일정 권한도 부여합니다. 미국 헌법 제2조에 따른 권한은 미국이 임박한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 대통령들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을 이유로 의회 승인 없이 해외 군사력 이동과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광범위한 해석을 활용해 왔습니다. 법적으로 의회는 대통령의 군사행동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전쟁 권한 결의로 불리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추가 군사 개입을 하기 전에 대통령이 의회 허가를 얻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미국 입법자들은 이러한 방향의 법안 표결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 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는 상하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거부권을 무력화해야 합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이란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며 팽팽한 대치를 드러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작전을 개시한 뒤 테헤란이 텔아비브와 중동의 미국 기지들의 보복을 가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뉴욕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마이클 W는 트럼프의 이란 공격 결정을 칭송하며 이는 도덕적 명확성이 요구되는 역사적 순간이고 트럼프가 그 순간을 포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란에 대한 외교가 효과적이지 않으며 진정한 선의가 없다면 외교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 데니 데너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사태가 되돌릴 수 없게 되기 전에 현존하는 위협에 맞서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위험이 남아있는 한 공동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이란, 러시아, 중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판했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 바실리 네벤자는 긴급회의에서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즉각 공격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제법, 상호 존중,
이해관계의 균형에 기반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해결 노력을 즉시 재개할 것을 강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주재 중국 대사 푸총은 긴장 완화와 외교 협상 복귀를 촉구한 러시아의 요구를 지지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영내 긴장의 급격한 격화에 대해 중국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총은 이란과 영내 다른 국가들의 주권, 안보, 영토 보전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 말미에는 미국과 이란의 대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도 나왔고 이는 보기 드문 일로 묘사됐습니다. 마이클 W가 이란의 국제법 위반 비판에 반응한 뒤 이란 대표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는 발언을 요청하며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나는 미국 대표에게 정중할 것을 권한다. 그것이 그 자신과 그가 대표하는 나라에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우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고 즉각 협상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며 우리 지역과 세계를 벼랑 끝에서 끌어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둘러싼 뜨거운 전개가 나타났고 테헤란은 막판에 얼어붙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공습에 대해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의 위기관리팀은 이란 상황을 논의했고 독일 총리는 관련 장관들과도 논의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란, 이스라엘 인접 지역에 있는 자국민에게 해외 체류자 등록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고 현지 당국의 지침을 준수해 개인 안전을 확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사관 그리고 영내 다른 외교 대표부들과 긴밀하고 빈번하게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국제통신들에 따르면 수도 중심부를 뒤흔든 대규모 폭발 이후 이란의 통신망은 거의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국제 네트워크 감시기관들은 이란의 인터넷 트래픽이 거의 100% 가까이 급감해 전화 통화, 문자 전송, 데이터 접속이 광범위하게 중단됐다고 기록했습니다. 테헤란, 이스파한, 시라즈에서 즉각적인 광역통신 두절이 발생했고 이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무실 인근을 포함한 핵심 지역을 미사일이 타격한 시점과 겹쳤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통신체계 붕괴가 선제 타격 전술의 핵심 축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작전은 도널드 트럼프가 영상에서 미국이 이란에서 대규모 전투 작전을 시작했다고 확인한 직후 벌어졌습니다. 트럼프는 이 행동이 테헤란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번 작전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능력을 비군사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헤란 주변 군사기지에서 치솟는 검은 연기는 미 공군 타격의 격렬함을 보여줬습니다. 현장에서는 통신 두절로 인해 사람들이 가족과 연락할 수 없고 구조 알림을 받을 수 없어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긴급 대응 조정 시스템, 온라인 은행, 필수 앱들도 모두 멈췄습니다. 테헤란의 주요 도로는 보안 병력에 의해 봉쇄됐고 이웃나라 이라크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영공을 폐쇄한다고 알렸습니다. 물리적 타격과 통신 마비가 결합되며 테헤란은 완전히 수세에 물렸습니다. 현재 이란 정부는 네트워크 장애로 인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스라엘과 미국군은 현장에서 군사적 압박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초 이후 중동에서 가장 큰 규모의 통신 장애와 군사 타격으로 평가되며 지역을 전면전 폭발 위험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채널 12는 익명의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궁전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공격 당시 하메네이가 그곳에 있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이 채널은 현재까지 이란의 모든 핵심 지도자들이 공격 표적이 되었지만 상태는 확실하지 않다고도 전했습니다. 공개된 위성 사진은 해당 지역의 심각한 파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CNN은 이 표적의 중요성을 분석하며 베이트 라흐바리가
수십 년간 이란 신정체제의 두뇌 역할을 해온 핵심 복합시설이며 하메네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서방을 향한 강경 발언을 내놓아온 장소라고 설명했습니다. CNN은 이 시설이 공격받은 것은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며 이란 이슬람 공화국 권력 구조의 뿌리를 향한 의도적 신호라고 논평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미국과 협력해 이란의 핵심 인사들을 대거 표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측 소식통들에 따르면 표적 목록에는 하메네이, 이란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그리고 핵심 군 지휘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반대로 이란 국영통신은 페제시키안, 국회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최고 국가안보회의 서기알리 라리자니 등 지도부가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남부에서는 민간 비극도 보고되었습니다. 미나부시의 한 여학교가 미사일을 맞았고 IRNA는 사망자가 최소 40명으로 늘었으며 부상자는 45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통신은 테헤란 동부의 학교를 겨냥한 별도의 공격에서 최소 2명의 학생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이 이란 표적을 쓸어버렸다고 공식 발언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다고 확인했고 트루스 소셜에 공유된 영상에서 조금 전 미국이 이란에서 대규모 전투작전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길이 8분의 영상에서 그는 미국의 군사 개입을 확인하며 우리의 목표는 이란 정권이 가진 위험, 특히 매우 강경하고 위험한 인물들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들의 정책은 미국, 해외, 주둔, 우리 병력, 그리고 전 세계 동맹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작전의 최우선 과제가 이란의 미사일을 파괴하고 미사일 산업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이란은 약 2,000기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지역 전역을 사거리로 두고 이스라엘에도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건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을 위협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얻지 못하도록 보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군사작전으로 인해 미국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미국 관리는 미국이 중동 내 공군 기지들과 항공모함 전단을 통해 다수의 공습 물결을 수행 중이며 이번 공습 강도는 작년 6월보다 더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긴급 선언이 이어지고 이란은 즉각적인 대응 태세에 들어갔으며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이스라엘의 익명 소식통들을 인용해 채널 12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의 대이란 공격이 이란 고위 인사 제거 목표에서 매우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공식 확인을 받지 않았고 채널은 군 검열 범위 내에서 방영되었다고 했으며 평가가 고위 지휘관들과 이란 대통령 페제시키안과 관련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히브리어 언론은 앞서 대통령 관련 시설이 초기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채널 12는 이스라엘이 공격 결과에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신중하게 작성된 보도는 하메네이가 어떤 극적인 사건을 겪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란 정부는 페제시키안이 사망했다는 소셜미디어 유포 정보를 부인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페제시키안이 안전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워싱턴과 텔아비브는 이란 국민에게 정권을 바꾸라고 촉구했고 테헤란은 사학, 즉 분쇄 보복을 준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IRGC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준공식 매체 타스님은 이란이 보복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른바 유대 정권을 향한 분쇄 반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가 테헤란을 향한 선제 공습을 시작한 뒤 동시에 영공을 폐쇄했습니다. 긴장은 빠르게 확산되며 국제 항공사들의 운항 중단과 노선 조정 결정이 잇따랐습니다. 유럽에서는 서유럽과 중동을 잇는 항로가 심각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러시아 교통부도 러시아 항공사들이 이란과 이스라엘 행 항공편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 긴장의 또 다른 격화를 의미합니다. 여러 평가에 따르면 이는 제한적 타격이 아니라 더 큰 규모의 군사작전 징후를 보이며 중동에서 여러 세력과 국가가 관여하거나 연루되는 양상을 띱니다. 테헤란의 소식통들은 당국이 추가 공격 가능성을 예상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고위 인사들은 반응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이전 충돌의 초기처럼 수동적 상태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공격은 생존을 건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란 공격은 과거 이라크, 리비아, 특히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벌어졌던 미국의 해외 군사작전 선례를 잇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이란 내작전의 최종 목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메흐르 통신은 이란군 총참모부 대변인 아볼파즐 셰카르치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의 어떤 도발도 이란 무장 세력에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을 부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호전적인 자들이 아니며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왔다. 우리는 이란 국가와 이란 민족의 이익을 강력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최근 발언을 근거 없고 허풍이며 환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이란은 방어 및 공격 능력 그리고 국민의 지지에 기반해 미국과 이스라엘 군의 모든 움직임을 포괄적으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영내 미군 존재를 심리전, 협박, 강탈의 일부라고 묘사했습니다. 또한 어떤 무모한 행동도 영내 전역으로 확산되는 충돌을 촉발하고 역사상 전례 없는 반응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며칠 전 백악관을 떠나며 트럼프는 워싱턴이 이란 공격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때로는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네바에서 열린 최근 협상 라운드가 구체적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불만을 표시했고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며 특히 자신의 임기 중에는 그렇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테헤란이 핵무기 추구를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핵폭탄을 추구하지 않지만 에너지, 의료, 경제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리는 유보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트럼프는 28일에도 대화가 계속되었다고 말하며 합의를 이루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동 긴장 고조는 많은 국가들의 예방 조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한 이란 관리는 테헤란이 이스라엘의 최신 공격 이후 보복을 준비하고 있으며 반응은 상대를 분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직후 이스라엘군은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을 탐지했다며 적색 경보를 발령했고 여러 지역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에서는 큰 폭발음이 들렸고 군은 이란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방공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군 발표를 인용해 북부 여러 지역에서도 경보가 울렸으며 방공 체계가 공중 목표물을 요격하기 위해 작동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도 대규모 보복 게시를 확인하며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위협했습니다. 프레스 TV는 지금 이 순간 이란에서 30발에서 75발에 이르는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동 정세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며 전면전으로 비화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 사용이 충돌이 계속 격화될 경우 대량 살상 무기 위험을 증폭시킨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양측의 다음 행동은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무장단체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이란을 겨냥한 어떤 공격도 그들의 이익을 직접 위협하며 영내 대규모 대결을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성명에서 이 단체는 미국이 테헤란을 공격할 경우 장기 소모전에 대비하라고 무장대원들에게 지시했으며 워싱턴이 중동의 또 하나의 전선을 열면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성명은 워싱턴이 전함과 항공기를 영내로 추가 배치하는 가운데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간접 핵 협상 세 번째 라운드가 돌파구 없이 끝난 뒤 나왔습니다.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작전 지휘부는 미국의 위협과 군사력 증강 앞에서 격화 위험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장기 소모전 준비가 현 미국 행정부의 계산을 뛰어넘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미국이 영내 전쟁을 촉발한다면 통제하거나 보상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무장파의 한 지휘관은 그들이 이란을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전략적 요소로 보고 있으며 테헤란에 대한 어떤 공격도 자신들에게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열이틀 전쟁 동안 테헤란과 연계된 이라크 무장단체들은 직접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휘관은 이번에는 자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으며 특히 워싱턴의 목표가 이란 정권 전복 공격이라면 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가자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이라크와 시리아의 친일한 민병대들은 로켓과 UAV로 영내 미군 기지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레바논의 카타이브 헤즈볼라 한 대표는 미국의 제한적 공격에는 강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으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겨냥하는 것은 금지선을 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전 이후 최대 규모로 중동에 군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미사일 개발을 축소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테헤란은 자국 핵 프로그램이 평화적 목적이며 강압적 요구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외교적 해법을 우선한다고 말하면서도 이란이 새로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군사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반복 경고해 왔습니다. 제네바 협상 이후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는 당사자들이 매우 좋은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지만 워싱턴이 과도한 요구를 철회해야 새 핵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음 협상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술회의를 통해 며칠 내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세계정세해부의 내용입니다. 세계정세해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늘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